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화성 박사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것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커피를 마셔도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도 사라지지 않는 끈질긴 피로감. 도대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아주 작은 거인, 비타민의 부재를 알리는 신호 말이죠. 오늘 저 호화성 박사와 함께 우리 몸속 미시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비타민이라는 단어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라틴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타와 질소화합물을 뜻하는 아민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토록 중요한 물질을 우리 몸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최고급 자동차를 샀는데 연료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서 주유소에 가야 하는 것과 같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자동차의 차체와 엔진이라면 비타민은 그 엔진을 원활하게 돌리는 윤활유이자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성장, 대사, 면역 등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칼로리는 과잉이지만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배는 부른데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영양 불균형의 시대인 것이죠. 비타민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파벌로 나뉩니다. 바로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과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먼저 지용성 비타민 패밀리 A, D, E, K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들은 섭취하면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나 간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매일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독성이 생길 수도 있는 까다로운 친구들이죠. 먼저 비타민 A 대장을 볼까요? 이 친구는 눈의 수호자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유지하게 해주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세균의 침입을 막습니다.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이 밤눈이 어둡거나 피부가 거칠어졌다면 비타민 A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비타민 D입니다. 별명이 햇빛 비타민이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의 단짝 친구이자 최근 연구에서는 면역력과 우울증 예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을 주로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회춘 요원입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 담당관입니다. 이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상처에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좋아하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C를 만나볼까요? 이 친구들은 성격이 급해서 몸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섭취하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쿨하게 배출되어 버리죠. 그래서 저축해둘 수가 없습니다. 즉,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혼자가 아니라 B1, B2, B6, B12 등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을 묶어서 비타민 B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비타민 B가 없으면 그 밥을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무기력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비타민 B1은 뇌 기능에,
B12는 신경 시스템 보호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극히 채식주의자분들은 고기에 풍부한 B12가 결핍되기 쉬워 빈혈이나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혓바늘이 돋는 분들 계시죠? 바로 비타민 B2 부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국민 비타민, 비타민 C. 옛날 뱃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괴혈병을 아시나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쓰러지는 이 병은 단지 신선한 과일을 못 먹어서 생긴 비타민 C 결핍증이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해서 피부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비타민들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 하나리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수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타민은 서로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철분은 비타민 C와 짝꿍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 통곡물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의 식물성 화학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매 끼니 5가지 색깔의 채소를 챙겨 먹는다는 건 솔직히 호화성 박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천연과 합성의 차이, 그리고 과다 복용의 위험성을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므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고함량이 좋다는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와 식습관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쉬어도 피곤할까요? 여러분의 몸속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연료, 음식은 가득 찼는데 불쏘시개, 비타민 B가 없어서 불을 못 붙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커피로 억지로 뇌를 깨우는 대신 점심 식사에 돼지고기 반찬이나 현미밥,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를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비타민C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비타민C를 엄청나게 끌어다 쓰거든요. 야근이 잦은 날 유독 상큼한 과일이 땡기는 건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주사나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결핍 시에는 의사의 처방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맹목적으로 고용량을 쫓는 것은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조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립니다. 비타민은 조리 방법에 따라 파괴되기도 쉽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B와 C는 물에 끓이면 다 녹아 빠져나가고 열에 약합니다. 채소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고 되도록 찜기에 찌거나 짧은 시간 살짝 볶아 먹는 것이 비타민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비타민, 작지만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입니다.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따라 먹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똑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식탁에서 여러분만의 활력소를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호화성 박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화성 박사였습니다. 건강하세요.